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2020년 10월 21일 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죠.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날 태어나는 아기는 경자년 병술월 정유일에 라고 하는 3주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를 정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시가 됐을 때 항상 경자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경자시, 신축시,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우,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라고 하는 12가지 시를 선택해서 사주를 조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낳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3주까지는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시는 선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생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3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시를 고르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과 월력의 특징을 알고요. 나머지 3주의 배합을 살펴본 연후에 생시가 어떤 생시면 가장 적합한 생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명리 공부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즘 어떤 분들이 책을 물어보셔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명리 고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적천수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보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뭐 삼명통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해자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연해, 자평, 이래서 명리서적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글을 써서 요즘 현대 명리학이라고 해서 또 요즘 이제 만들어 놓은 책들도 있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기본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기본서. 요즘에 기본서를 전혀 모르는데 적천수, 궁통보감, 자편진전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배웠냐면은 그 독의 박재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박재완. 이분이 쓴 책 중에 명리요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래도 자잘구레한 필요 없는 설명 없이 그냥 딱 강의용 교재로는 굉장히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로서는 저는 이걸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혼자 독학한 것은 아니고 뭐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좀 배우다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주를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임상이라고 하죠. 사주 임상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뭐 테스트한다 이런 개념 으로 보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연후에는 여러분들 사주를 많이 보시는 것이 가장 빨리 명리학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독일 박재원 선생의 책에 나와 있는 기초 이론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때는 이제 고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적천수라고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한 번씩 이렇게 꼭 봐주면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 삼명통해라든가 연해자평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명리 서적들인데,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고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이 세 가지 책 정도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궁통보감은 다른 말로 난강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궁통보감 난강망을 서라고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명리학자가 이걸 갖다 이제 주해를 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조화원약이라고 그래요. 조화원약. 그래서
궁통보감을 볼 바에는 조화 언역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천수도 책으로 이제 해석본이 나와 있고, 궁통보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편진전, 뭐 조화 언역도 해석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또 공부했던 것, 그 다음에 이 적천수라든가 궁통보감이라든가 좌편진전의 이론들을 뭐 어느 한 좌편진전만 본 것도 아니고요, 적천수만 본 것도 아니고, 또 궁통보감만 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사주를 볼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좀 많이 가미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저는 설하고의 이 조화원약, 즉 난강만이라고 하는 이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비중 있게 좀 많이 설명을 합니다. 명리 설명을 할 때 또 나름대로 이 궁통보감이 있는 이론이 좀 나름대로 좀 체계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사주를 볼 때 그냥 이것저것 뭐 이연령 비연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막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가 있게 좀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적천수, 좌편진전, 궁통보감 이제 보는데 선생님 뭐 먼저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궁통보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좌편진전, 적천수, 아니면 뭐 순서에 상관이 없겠지만 꼭 한번 궁통보감, 이 책은 한번 꼭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 궁통보감을 강의하시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책을 구입하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은 궁통보감, 난강망을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많이 자주 듣다 보면 또 나름대로 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건 뭐예요? 양화인 병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은 복습하는 효과도 있겠죠.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불, 그래서 양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양화인 병화에 대비되는 개념 음화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모양새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배합해주는 용신 추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물상에 비유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면서 정화는 비유를 할 때,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되게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과 등촉지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을 때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양중지존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양을 대표하는, 양 중에서 그 지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기운과 음이라고 하는 기운, 즉 음양의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겠죠. 음양이 잘 조화가 안 된 곳이 어디예요? 북극지방이라든가 남극지방, 그죠?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돼요? 음은 강한데 양이 부족한 그런 것이고요.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은 강한데 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반도 정도, 이제 위도라 경도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정도, 뭐 적도에서 약간 위, 그 다음에 북극지방에서 약간 아래 정도, 그 텀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뭐예요?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음양의 조화가 좀 잘 이루어졌죠. 뜨거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차가운 겨울이 있고요.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또 서늘한 가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화 금수를 갖다가 서로 이어주는 환절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음양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양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참고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양은 화가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음은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음수인 개수가 된다. 사람들이 가끔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을 대표하는 건 임수 아닐까요? 라는데 음 중에 음은 뭐예요? 개수가 되겠죠. 그쵸? 임수는 양수고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음 중에 음은 뭐예요? 임수가 아니고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 중에 양은 정화가,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병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을 땐 달, 별과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 달과 별빛은 좀 약해지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왕했을 때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났는데 병화가 있다. 이거 분명히 탈광됩니다. 근데 무조건 정화일간이 병화를 봤을 때 탈광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화일간이 뭐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약하죠. 신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술월에 정화가 태어났어도 이거는 정화 자체가 약할 때,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탈광되지 않고요. 오히려 정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탈광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간이 왕할 때는 탈광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탈광이 되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을목 같은 것이 등라 개갑 된다 그러잖아요. 개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이 무조건 등라 개갑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라 개갑해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을목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을 보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등라 개갑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음간은 약했을 때 양간을 보게 되면 도움을 받지만 음간도 왕했을 때 양간을 보면 이거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겁재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재물을 탈취해가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건 희신, 나쁜 거는 기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희신인 것이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용신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 결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은 기신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극해하거나 용신을 극하는 신은 뭐예요? 그거는 해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희, 정화일간도 화이고 병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직선적이죠. 근데 양화인 병화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성격임에 반해서 정화는 달빛과 같기 때문에 조금은 부드럽고 음유하면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조용하죠. 병화일간, 정화일간들이. 또 정화일간들은 비유를 할 때 몰라요. 촛불에 많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또 정화일간들이 기도 같은 것, 종교 같은 것, 정신세계 같은 것 내지는 명리학 같은 것, 역술 같은 것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화일간이고요. 정해 또 정해일주가 돼요. 정해일주. 그래서 정해일주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호수 위의 끈 달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해 일주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되게 좀 꼼꼼하고 좀 성격이 차분한데 이런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정화의 특징을 알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화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뭐예요?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다. 아기라고 하지만 이 아기가 항상 죽을 때까지 아기는 아니겠죠. 나이가 들다 보면은 뭐 초등학교도 갈 것이고 중학교도 갈 것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주가 어느 정도 잘 조화가 되고 또 대운이 잘 받쳐주게 되면 행복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어려운 힘든 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매우 좀 중요하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명리를 좀 아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한 번쯤은 아기를 낳을 때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뭐 역술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기 낳는데 누가 이렇게 택일 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쫙 올려놓고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주를 만들어 놓고 아기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지 진짜 이거는 책임 못 질 그런 사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웬만하면 글을 안 쓰는데 진짜 너무 안 좋은 사주에 대해서 특히 출생아에 대한 사주에 대해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정됐기 때문에 벌써 사주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낳아야 할 아기의 사주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애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고.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고 제가 댓글을 남기면 그건 뭐예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 체크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서쪽을 나타내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호라고 하죠. 백호, 우리 하얀 호랑이를 말합니다.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뭐 주관하는 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죠. 그래서 신유술 서방은 백호고 인묘진 동방은 뭐예요? 청룡.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은 주자. 그 다음에 해자 쪽 북방은 현무. 그 다음에 가운데 토는 뭐예요? 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태왕 사신기에다가 구진까지 하면 사신이 아니라 오신까지 가능합니다. 자, 백호고 그 다음에 왕한 것은 금왕절인데 제가 이 신유술이 금을 주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금왕절로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만 똑 떨어서 술만 놓고 보게 되면 술월은 뭐예요? 그렇죠.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근데 이제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지에 유금을 본다거나 신금을 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죠. 방합. 그래서 술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가 예를 들어서 또 신년에 태어났다. 이제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준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이 왕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렇게 되진 않았을 때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일간이 정화죠. 어저께는 병화했죠. 병정화 크게 뭐 구분할 필요 없고 술월에 태어났을 때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은 화는 술에 이르면 이걸 갖다가 묘지 내지는 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묘고. 즉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이라고 하죠.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세병사묘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생왕사묘를 가게 되는데 포는 이제 처음 그 오행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나고 6대 관왕이라고 하면 20대, 30대, 40대에 왕성을 활동하는 단계, 쇠병사묘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약해져 가지고 나이가 60대, 70대, 80대 가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묘하면 뭐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묘지, 묘고에 이렇게 개념이 된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어떻게 돼?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간은 신약한데 상관인 토, 식상인 토는 왕하죠.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그 약한 균을 마저 또 식상이 뺏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기가 과다하다, 내지는 설기가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 자체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병화일간도 마찬가지고요. 화가 술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이 너무 약한 중에 또 그 약한 기운을 술토가 뺏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인 간목이 있으면 일간만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간목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나쁜 술토의 기운을 갖다 간목이 목극토해서 술토를 갖다 억압시켜 주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술월에 무토가 마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왕토이기 때문에 정화의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면 사람이 기진맥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밥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라톤 42.19km를 뛰었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사람도 기진맥진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바로 인성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라톤 같은 거 뛰게 되면 중간중간에 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놓잖아요. 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진짜 못 뜁니다. 소금 염분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아마도 스포츠 음료 같은 거 있죠. 전해질이 있어가지고 빨리 수분을 갖다가 사람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음료가 없는데 약한 일간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 탈진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갖다 놓는 이온 음료,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있어야지만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토도 목극도 해서 절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합니다. 자, 술월의 목은 여기가 어떻게 돼? 포태법으로 양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약하지만 이 목도 약하다. 그래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는 뭐예요?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수가 있으면은 간목이 원래 술토에는 이 술토 자체가 건토, 마른 흙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뿌리 있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 목도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술토, 건토도 약간은 촉촉하게 어떻게 준다? 윤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됩니다. 더하여 예를 들어서 일지가 만약 정사일주 이렇게 만약 됐다 그러면 일간 정화도 지지로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정화 자체도 약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는 뭐에 병화가 수보양광 해주는 것 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정화도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는 일간이 왕한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칠살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통제하거나 그렇죠. 그 정도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수처럼 수보양강 해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좀 더 공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 간목을 키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을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 심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신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했을 때 개수는 수보양광을 못한다고 봤을 때 임수를 수보양광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수가 임수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는 같은 신하인 간목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간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당연히 쓸 수도 있겠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당연히 신금, 유금, 해수, 자수의 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수월의 정화 조금 어렵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많죠. 간목도 있어야 되고 임수도 있어야 되고 비견겁치 한두 점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월의 정화는 뭐는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간목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술월이 태어났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이것이 병화였을 때는 저는 병화는 양화, 술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양대양이기 때문에 병화가 술월이 태어났을 때 이거를 식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음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이고 얘는 양이기 때문에 식신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상관으로 봐서 상관격이 되는데, 역시나 이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죠. 이거는 어떤 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화토, 진상관격이 되면서 설기과다하다 내지는 설기태과하다는 역시나 또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 그냥 8글자가 다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냉정하게 잘라서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글자 놓고 보면 8글자가 많지 않은데 8글자가 사주를 모르면 그렇게 많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다른 것은 없다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관격에 화토 진상관격, 진짜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일간이 약하다.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관격일 때는 비견겁재보다는 인성을 가지고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상관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목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화토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용신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상관 패인격이다라고 하고요. 상관 패인격은 용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성이 용신이 된다. 그래서 수월에 정하는 반드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간목은 반드시 얻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다 치지로 인목이라도 하나 얻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면 좋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주로 보게 되면 일지, 즉 좌하의 일간 밑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유일주가 되죠. 어저께는 병신일주였는데 술토가 원령이기 때문에 유를 본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보거나 유금을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합. 그래서 방합이 형성되게 되면 바로 다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금 왕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에 유까지만 봤을 때 이거는 완전한 방합은 아니더라도 방합을 형성하게 돼서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보는데, 연간에 또 다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상관이 생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 생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관생재든 식신생재든 식재,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거 식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상관생재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한데 국세만 상관생재하면 뭐예요? 장사하면 이 사람 돈을 벌까요? 말까요? 꼭 이상하게 이렇게 일간이 약한데 식신생재, 상관생재 되는 사람들은 꼭 안 되는 곳에다가 장사를 해요. 꼭 누가 봐도 여기는 장사할 골목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그렇죠? 공장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거기다 책방을 차려. 그럼 누가 공장 있는 인부들이 거기서 책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책방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주거지 내지는 주택가, 아이들이 있는 곳, 학교 옆, 이런 데다가 서점을 차리든지 책방을 해야 되는데, 공장지대에다가 책방 차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는, 물론 이제 요즘은 유명하기만 하면 요즘 차를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꼴짝이에 음식점 차려놔도 다닌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좀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거리에서, 우리 동네 얘기인데, 똑같은 사거리에서 감자탕 집을 양쪽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한쪽은 안 되는데 한쪽은 잘 돼요. 이것도 방향에, 사람들이 출근할 때 감자탕을 먹을까요? 퇴근할 때 감자탕을 먹을까요? 그죠? 퇴근할 때 집에 와서 밥 먹기 싫으니까 여기서 감자탕이나 먹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퇴근 쪽에서 차가 많이 있는 쪽에서는 손님이 있는데, 반대쪽으로 출근하는 쪽에 감자탕 집이 있으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감자탕 안 먹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꼭 안 되는 쪽에, 그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남들은 다 상한가 쳐가지고 다 팔고 나갔는데, 남들은 파는 것을 자기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주들, 특히 재다신약인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일간이 약해서 돈을 못 버는 거고, 일간이 약해서 재물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그러한 소요라든가 필요성을 느껴지는데, 일간이 약하면 돈을 못 벌게 되죠. 반드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어떻게 돼요?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있죠. 자수는 일간을 극하는 신이에요. 당연히 천간으로 임수개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고 연지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화를 갖다가 극하진 않습니다만은, 금이 많은 상태에서 또 다시 수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식재관만
왕하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물론 술룡정화의 일간이 간신히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식재관을 감당할 여력은 없죠. 다행히 이제 월간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병화가 금도 좀 억제시켜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정화가 왕할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병화 자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존신 필요한 글자이긴 하지만 역시나 병화도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목이라든가 화인 비견겁제가 오는 것이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 먼저 빨리 고르는 게 낫겠죠. 경자신축시 좋지 않을 거죠. 다 경자신축 모두 식재관이죠. 이거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미시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간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미토는 역시나 식재관, 인비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무신, 기우, 경술, 신해 다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주가 생시가 되겠고, 만약에라도 이때 태어났다라고 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36세 이전까지는 다 어떻게 돼요? 운세가 별로 좋지 않죠. 여자로 태어나도 물론 개미대운 이렇게는 이때부터 좀 나아진다라고 보지만 개미의 미토, 천간의 칠살, 지지로 미토는 이것도 마찬가지 식신 토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조금 운세 자체가 썩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경자, 신축,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이 글자들은 조금 온당치 않고요. 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를 볼 때는 병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일간이 5의 뿌리를 두고요. 뭐 태양이 2개 떠 있어서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느냐 도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쓸데없는 이론, 달이 떠 있는데 태양이 2개 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사주를 보면 안 되겠죠. 그날 병호시 나름대로 괜찮은데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가 정화 내지는 병화의 뿌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하고 유가 보게 되면 이거는 삼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유, 회, 금이 되죠. 다시 금이 왕해지는 그러한 좀 패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까 그래서 제가 병호시를 좋다라고 본 것은 병호는 금을 생겨주진 않고 또 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화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을사시 같은 경우 사유회금에서 금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화가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갑진시도 마찬가지예요. 갑목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정화를 생해줄 수 있는데, 갑목의 뿌리가 어디예요? 진의 뿌리를 두는데, 진의 뿌리 두고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물론 자수가 갑목을 생주해 줄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갑목에 자수의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진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진유합금하게 되면 갑목 뿌리 밑에 보여요. 바위 덩어리, 자갈이 엄청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갑목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쓰죠. 당연히 경자신축, 무신기후 이런 시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갑진시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당연히 갑진시 보겠지만은, 만약에 병호시하고 갑진시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 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이거는 묘유상충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 인유원진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묘유충이 되지 않는 한은 원진은 조금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인목이 있으면은 정화도 병화도 여기다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갑목이 있어서 또 생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정화하고 약간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패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민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고요. 계묘시는 역시 이거는 지지의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시 내지는 갑지시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요. 을사시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민시 내지는 병호시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발생하는 3주에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생신은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